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스모의 TJ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베팅 산업 내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채널 게시판에는 한번 올렸던 내용인데 제가 드디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초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일기 수업을 모집 중인데 수업 시간은 토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할 생각인데 현재 남은 자리가 2자리가 남았어요. 10명 이내로 수업을 유지할 생각이라서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게시판 확인하시고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홍보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베팅 산업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데이터 공급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회사도 스포츠레이더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데이터 공급사로부터 데이터나 확률을 받고 이 플랫폼 운영사들은 열심히 마케팅해서 베팅하는 고객들을 모아서 베팅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죠. 사업 모델이 간단하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는 받아야 되겠죠. 일단 허가만 받고 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큰 문제는 여기 고객을 모으는 거겠죠. 고객을 모을 때 마케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테니 그리고 고객을 모았다 그러면 데이터 공급사 찾아가서 확률 데이터 주세요. 우리 사업하렵니다. 이러면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2018년도, 2019년도 되게 최근이에요. 이 스포츠 베팅 산업 규제가 풀린 게 스포츠 베팅 산업 규제가 풀리자마자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었고 이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7, 8년이 지난 지금 대략 큰 업체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시장이 어느 정도 과점화돼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제가 플랫폼 운영사 하는 일을 너무 단순하게만 이야기해서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얘네들이 하는 일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배당률을 산출한다. 그동안 데이터 공급사를 살펴볼 때 데이터 공급사가 하는 일이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오늘 살펴보는 이 북메이커들은 배당률을 산출합니다. 고객이 북메이커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찾아와서 베팅을 할 때 배당률이 내가 1불을 투자했을 때 뭐 10불을 벌 수 있겠네. 아니면 5불을 벌 수 있겠네. 1대 10이냐, 1대 5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만 북메이커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특정 경기에서 A라는 팀이 승리할 확률과 질 확률 더하면 100%가 넘어요. 대략 한 105%, 106% 된다고 하는데 100%를 넘어가는 이 5에서 6% 있잖아요. 이게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만약에 이 100에서 넘어가는 5%에서 6% 있잖아요. 이게 막 10%, 20% 됐다.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익이 엄청 커지겠죠. 하지만 고객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상황이면 또 다른 경쟁업체를 찾아갈 테니 업계의 룰이 대략 한 5에서 6%를 유지하는 거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거죠. 베팅 상품을 제공하는 거. 베팅 상품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경기 시작 전에 베팅하는 거, 경기 중에 베팅하는 거, 특정 기간 내에 베팅을 하는 거. 다만 스포츠 베팅 첫 번째 영상에서 예측 마켓, 프리딕션 마켓 제가 언급했었는데 첫 번째하고 여기 3번째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는 프리딕션 마켓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로빈후드가 미국의 풋볼 게임 있잖아요. NFL. NFL에서 이러한 상품들을 출시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첫 번째하고 3번째 부분은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2번째 인플레이 베팅 여기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 베팅 쪽은 데이터 공급사들로부터 확률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데이터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스포츠 데이터 같은 이런 업체들이 스포츠 베팅 플랫폼 사업자들의 목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표적인 게 되게 크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고래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한 경기 승패해가지고 회사가 부도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정 결과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배당률을 조정하는 것도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축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이 승리하는 쪽에 사람들이 베팅을 많이 할 거고 그러면 배당률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브라질 승리에 일부를 걸었다. 그러면 브라질이 이겼을 경우에
그냥 5센트만 볼 수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승리에 일부를 걸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100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우리나라 승리에도 베팅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는 일이 플랫폼 운영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플랫폼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 ESPN이나 팍스 스포츠 같은 미디어 사업자들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에 이 베팅 플랫폼을 입점을 시켜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베팅 플랫폼을 입점시킬 때 여기 북메이커들 이들이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줘요. 자, 그럼 플랫폼 사업자들 최근 상황이 어떠냐? 완전 경쟁 시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돈이 있고 규제 기관으로부터 허가만 받았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규제가 풀렸던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은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여기 보시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대다수의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지금은 팬듀얼이라는 이 업체 그리고 드래프트킹스 이 두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또한 예측 마켓, 프리딕션 마켓과의 경쟁이 또 시작이 되면서 북메이커들의 여기 인플레이 베팅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데이터 공급사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북메이커들이 스포츠 베팅 쪽에 올인을 하지 않고 스포츠 베팅 산업 첫 번째 영상에서 온라인 베팅 산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게이밍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포츠 베팅 쪽에서 고객을 쫙 모은 다음에 이 고객들이 아이게이밍도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이거예요.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포츠 베팅 산업 지금 돌아가는 환경이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녹록치만은 않지만 한번 고객이 들어오면 이 고객들을 아이게이밍 쪽으로 유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인 거죠. 그리고 전통 카지노 기반. 오프라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 스포츠 베팅 산업으로 들어온 이런 케이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여기 보시면 MGM이나 시저 이런 애들은 메인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리조트 내에 있는 카지노다 보니까 스포츠 베팅 이쪽에 올인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업자들은 이쪽이죠. 여기 디지털 네이티브들. 첫 번째 회사가 플러터라는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팬듀얼이라는 이거는 플러터가 북미 지역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베팅 브랜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드래프트킹스. 플러터라는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회사고 북미 시장에서 스포츠 베팅 부분 1위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미 시장 의존도가 경쟁자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북미 지역 스포츠 베팅 산업 들어오기 전에 이미 유럽에서 스포츠 베팅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고, 스포츠 베팅뿐만 아니라 아이게이밍 쪽도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북미 지역의 스포츠 베팅 산업에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도 전체 회사의 수익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다만 재무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몇 년간 순이익 절대 수치가 높진 않은데 이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업체들을 인수해서 그런 거예요. 뭐 이태리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를 인수했고 브라질에서도 그랬고, 팬듀얼 이것도 역시 북미 시장 진출할 때 팬듀얼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고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수합병했던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드래프트킹스. 이 드래프트킹스는 미국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성장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포츠 베팅 산업에서 마케팅을 진행해서 오랜 기간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최근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이게이밍 투자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를 비교를 하면 여기 플러터는 조금 안정적인 회사, 여기 드래프트킹스는 성장주. 저도 이 두 개 회사 중에 하나에 투자를 했는데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안정 쪽으로 가는데 투자를 할 거냐, 그게 아니면 성장세가 가파른 쪽에 투자를 할 거냐. 이제 여러분도 스포츠 베팅 산업에 대해서 내공이 많이 쌓이셨을 테니까 리서치를 해보시고 공부도 충분히 해보시고 본인 성향에 맞는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에 투자했느냐 이번에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베팅 산업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산업으로 다른 회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